울산의 대표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는 동구 일산. 100여 년 전에는 다른 이유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바닷가에 와 보니까 이 바닷물도 따뜻한 느낌이 와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봄꽃도 확 피고 완전히 봄인데 네. 봄이 되니까 학교나 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겨울잠을 깨고 되게 많이 보여요. 맞아요. 3월은 신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설렘으로 가득한 것 같아요. 3월 신학기 설렘이 가득한데 네. 바로 이곳에도 100여 년 전에 설레임으로 가득했던 그런 학교, 네. 신학기 이런 것들이 움틀거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니 100여 년 전에도 그런 곳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이곳을 중심으로 울산의 모든 곳들의 독립의 운동, 학교 교육 이런 것들이 확 일어났고 민족 교육의 정신 이런 것도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는지 궁금한데요, 선생님? 한번 가보시죠. 일제강점기 초부터 각종 수탈과 강압 통치가 집중된 곳 동구인데요. 그 어떤 곳보다 치열했던 항일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 동구 일대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100여 년 전에 밑으로는 부산 영도부터 해서 저 위로 울진까지 일본에 있는 어업을 하던 사람들을 이주를 시켰어요. 그쪽에서 일본인들이 이제 막 경쟁이 심했거든. 네. 그래서 조선에다 눈을 돌린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의 어업을 종사하는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동해안에 왔고 그 중에서도 이 울산의 방어진에는 엄청난 숫자의 일본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어업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다 빼앗아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인들을 부역을 시키면서 일본인들의 어떤 어업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간포나 아니면 저기 위에 구룡포보다도 방어진이 훨씬 더 많은 일본인들이 와서 살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방어진이랑 여기 일대는 일본 사람들이 많았다 이 얘기네요. 예, 그리고 이제 방어진하고 일산하고는 조금 이제 마주 보고 있는데 일산 이쪽에는 본래 조선인들이 여기서 어업 활동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어업권 이런 게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방어진 쪽에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서 반감이 되게 셌던 거죠. 아, 그래서 여기에 항일 운동에 대한 움직임이 많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가 장생포에서도 그걸 알았지만 방어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일본인들이 거기에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 조선인들하고 충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반일 감정, 항일 감정 이런 것들이 생겼고 나라가 없으면 이런 상황이 된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독립운동가, 항일운동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구 사람치고 독립운동을 하지 않은 이가 없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이곳은 항일운동의 중심지였는데요. 그 불씨를 피운 인물이 있습니다. 와, 여기는 어떤 분의 집인가요? 여기 보면 태극기도 보이고 뭐 네. 여러 가지 있죠. 여기가 바로 이제 일산에서 민족학교를 세운 이 성세빈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네. 그분의 생가입니다. 아, 이분이 바로 그 보성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신가 봐요. 그렇죠. 이분이 태어났을 때가 1893년 그때가 이제 일본이 이제 막 우리 한반도를 침략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런 시절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성수원이라고 이 일산 일대의 거의 대부분의 토지를 갖고 있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겠죠.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공부도 하고 한학도 배우고 이랬는데 일찍 글을 배우고 깨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족의식이나 이런 게 좀 더 강했던 것 같고요. 주변의 사람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여러 가지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된 것이죠. 특히 전하는 말에 의하면 성세빈 선생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고 수재였대요. 그러니까 17살 때
17살 때 이미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니까 우리가 보통의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가잖아요. 성세빈 선생은 일찍이 교육을 통해 일제에 맞서 독립의 힘을 키우고자 했는데요. 그 의지는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보성학교를 어떻게 설립을 하게 됐나요? 울산의 보성학교는 2번의 설립 과정을 거쳤어요. 공식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건 1922년에 보성학교가 들어섰다고 돼 있지만 그 전에 1909년 이쯤에 아마 이제 한 번 들어섰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성세빈 선생이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이곳에 학교를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만들었던 게 처음 보성학교고 그게 한 2년, 3년 정도 있다가 문을 닫아버려요. 운영난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문을 닫았고 특히 이제 한인 학방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이제 그런 학교들은 다 없어졌죠.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성세빈 선생은 일본에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뭐 한양 서울에서도 공부하고 여러 세상을 다니면서 사람들과 많이 교류를 하다가 민족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1922년에 학교를 다시 세우게 된 거죠. 사제를 털어서 세운 보성학교는 항일운동의 밑거름이 됐는데요. 이때부터 동구는 울산 항일운동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성학교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보성학교는 이제 민족 교육을 시켰다. 그런 게 가장 크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학교라든지 교육이라는 데 이런 데 별로 관심을 안 가질 때거든. 근데 이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전국에 떠있는 사람들이 학교를 만들었는데 울산은 비교적 빨리 보성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이곳에서부터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에게 그걸 교육을 시켰다. 그런 게 굉장히 크죠. 보성학교는 일제가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하고 난 이후에 조선 총독부가 울산에 있는 보성학교는 공식 인가한 학교입니다. 그건 뭐냐면 네. 성세빈 선생이 이런 교육을 갖다 교육기관이 필요한데 어차피 일제의 어떤 감습을 받아야 되니까 당당한 자격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을 했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민족혼을 고취시키면서 신관회라는 것과 또 연결을 해요. 신채호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어떤 항일 독립운동단체거든요. 그걸 바로 그 성세빈 선생과 여기 있는 보성학교 교사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신관회 울산 지부를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다양하게 민족운동과 항일운동의 폭을 넓혀갔던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성학교의 역사는 1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관심받지 못하고 묻혀 있었는데요. 보성학교의 각종 기록을 담은 전시관도 최근에서야 들어서게 됐습니다. 여기가 그 옛 과거에 있었던 보성학교 터였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일산해수욕장 바로 앞이거든요. 교사 운동장이 있던 곳이고 네. 이 일대가 전부 이제 예전에는 성세빈 선생님의 아버지 성수원님의 그 다 땅이었죠. 이 땅을 이제 학교에 개척을 해가지고 내가지고 여기 학교를 짓고 여기에 해방이 되던 1945년까지 500여 명의 학생들이 배출됐던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아, 이 자리에 바로 기념관이 세워진 거네요. 해방 이후에 이제 한참 동안 성세빈 선생님의 보성학교는 울산에서 거의 잊혀진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한 5, 6년 전부터 울산의 일산 쪽에 보성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발굴됐고 울산시 교육청에서 울산을 빛낸 참 스승을 찾았거든요. 그중에 이제 선세인 선생님도 발굴이 되고 이러면서 이 지역의 어떤 항일 독립운동 이야기들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21년에 울산 동구청에서 이제 이곳에 터에다가 기념관을 세웠고 지금은 울산의 거의 모든 어린이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 울산에서 이런 민족 정신을 고취했던 학교가 있었다는 걸 배우고 체험하는 학습장으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어 쓰기를 강요하고 민족 교육을 억압하던 시대의 보성학교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는데요.
이런 역할이 가능했던 건 보성학교의 교사들 덕분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다 항일운동을 하셨네요. 그렇죠. 이제 울산 보성학교에 재직했던 교사들, 네. 선생님들은 거의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두 분을 소개하면 네. 바로 이제 성세빈 선생님과 외사촌 관계였던 서진문 선생님. 이 서진문 선생님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히로히토 1항이 침입을 할 때 폭탄을 던지려고 모의를 했다. 실행은 못했지만 모의를 했다가 이제 일경에 잡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해가지고 풀려나자마자 돌아가신 비운의 독립운동가입니다. 서진문 선생님은 저 사진이 이제 그 돌아가실 그 무렵에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일찍이 일본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1조선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 그때 일본에 많이 끌려갔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일본에게 많은 핍박을 당하니까 그런 조선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젊은 나이에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이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와가지고 이 보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것도 이어졌고, 굉장히 뜨거운 피를 가졌던 울산의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할 분이 바로 이 밑에 있는 이효정 선생님. 이효정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이관술 선생님. 네. 이관술 선생님이 서울에서 동덕여보고 교사를 했잖아요. 네. 그 교사를 할 때의 제자입니다. 아, 바로 이렇게 이어지네요. 예. 그 제자가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자네 울산에 가서 교사 한번 해볼 생각이 없느냐 해가지고 권해가지고 갔던 그 선생님이 바로 이효정. 그리고 이효정 선생님은 여러 가지로 걸려 있어요. 이제 이효정 선생님의 남편 박두복 이분도 독립운동가, 성세빈과 연결되기도 하고, 또 이관술 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청포도 시인 이육사 선생님이 아마 이효정 독립운동가의 할아버지 뻘 되는가 그럴 겁니다. 친척이거든요. 이효정 선생님은 최근까지 2010년까지 이분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사셨고, 그 20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널리 열어 사람다움을 이루다. 보성학교의 뜻인데요. 실제로 이곳의 졸업생들은 세월이 흘러 울산 항일운동의 중심이 됩니다. 훌륭하신 선생님 밑에 가르침을 받은 그 학생들도 항일 정신이 투철하게 했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울산에 사실은 이제 병영 3.1운동, 그리고 이제 남창 3.1운동,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이 동면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울산에서 독립운동의 본거지는 여기 일산이었다, 동면이었다. 그리고 1928년에 신간의 울산지부가 만들어질 그 즈음에 이 동면이 바로 울산의 그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다. 특히 서진문 선생님이 이제 일경에 체포돼 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해가지고 시신으로 돌아왔을 때 이 동면 사람들의 울분, 또 이 보성학교 제자들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 청년들이 학교를 마치고 나서 만든 게 동면청년회, 신간의 울산지부 동면청년회,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민족의식, 항일운동 이런 걸 계속 이어갔던 거죠. 그 선생님들의 그 가르침을 받고 학생들까지도 그 민족의 그 항일의식을 이어서 나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938년에 이제 성세빈 선생님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거든요. 네. 그 학교가 굉장히 위기 상황에 몰리죠. 위기 상황에 몰리는데 그래도 계속 학교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배출된 제자들의 힘이고요. 이 사립민족학교가 계속 우리가 해방될 때까지 울산에 남아 있었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일제의 감시나 탄압이 심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심했죠. 특히 뭐 선생님들의 사상 검증이라든지 교육 내용 이런 거는 뭐 철저하게 감시를 했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이효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 순사가 교실 안에 직접 주둔을 하면서 그걸 수업하는 걸 직접 지켜본 거죠. 수업을 하다가 불온한 이야기를 한다고 끌려가고 결국 강제로 학교에서 쫓겨가는 이런 상황도 생겼고요. 뭐 선생님이 한 분 아니면 두 분만 남았을 때도 많았거든요. 그런 학교가 없어질 위기도 되게 많았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일제의 탄압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보성학교는 광복하는 날까지 울산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주었습니다.
보성학교, 우리 울산실록에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보성학교는 울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이름을 가진 학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산은 비교적 빨리 보성학교가 만들어졌다는 거 굉장히 일단 의미가 있고요. 이 학교가 만들어진 이후에 끊임없이 탄압을 받았거든요. 서진문 선생님이 유해로 돌아왔을 때 그 탄압이 극에 달했어요. 특히 일왕, 자기들이 왕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탄압이 심했거든요. 그런 역경을 딛고 1945년까지 우리 울산의 젊은이들, 청년들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남아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사비를 틀어가지고 이 민족 교육에 몰두했던 그런 사람이 울산에 있었다는 거. 이런 학교가 기념관으로 남아있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로 없어요. 이런 게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울산의 민족 교육의 산실이 남아있다는 것, 이것을 제대로 기록해서 울산 사람들에게 잘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제 탄압에도 불구하고 항일 계몽운동과 독립운동에 애썼던 우리 선생님들, 그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족 교육의 요람이자 항일운동의 터전, 보성학교입니다.